오늘은 블로그 방문자 상승을 한 번에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 그리고 블로그 운영에서 이게 가장 핵심은 키워드. 이 키워드가 모든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즉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게임으로 비유하면은 내 블로그 레벨을 업 시키되 내 블로그 레벨에 맞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키워드 하나로 단숨에 이 방문자가 몇백 명에서 뭐 1000명 이상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서도 실시간 이슈 같은 경우를 활용해, 예를 뭐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면 단번에 올라가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단숨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은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활용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 블로그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건강에 대한 블로그든 아니면 뭐 맛집에 대한 블로그든, 특히 뭐 건강 관련된 블로그를 만약에 예를 들었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 그 키워드 같은 경우도 단 키워드가 있고 다단 키워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뭐 이런 것처럼 단어로 된 단 키워드보다는 두 가지가 합성된 키워드를 찾아서 내 블로그 지수에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블로그 지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인데,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다면은 약한 키워드부터 공략해서 내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는 것, 즉 블로그 레벨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 두 번째 방법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단 키워드, 즉 두 가지가 아니면 세 가지가 합성된 그 키워드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 대전이라면은 대전이라는 하나의 단 키워드 외에 어떤 음식점 이름이라면 대전 뭐 땡땡 음식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합성시켜주는 것이 레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발굴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아니죠, 두 번째라기보다는 키워드를 발굴했으면은 양념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만드는 거, 찾는 것이 우선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는 뭐 사진, 글, 글자 색, 글 자간 같은 가독성을 높여주죠. 이거 조정해서 그 다음에 재미있게 혹은 계속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글 내용 중요하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는 혹은 이야기들,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꾸미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은 내 블로그에 오래 머물도록 하기. 왜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뭐 로직이 되어 있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블로그 밑에 애드포스트나 뭐 이런 광고가 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고객이나 소비자층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블로그든 유튜브든 어쨌든 그런 내용에 오랫동안 머무른 사람들이 구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뭐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들의 핵심, 그 지수를 높이거나 레벨을 높여주는 핵심은 얼마나 이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 정보를 습득하러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죠. 블로그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그것이 블로그 지수의 향상의 핵심이라고는 했는데, 그렇다면은 글자 수가 무조건 많은 게 좋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내가 글을 봤을 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눈이 피곤하고 다 읽지 않게 되죠. 적절한 글자 수, 그건 각 블로그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뭐 1200자에서 1500자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많아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각 블로그 주제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은 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이제 시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요즘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또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사진의 영상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고, 뭐 인스타나 다른 부분 사진으로만 오히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영상을 많이 중요성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블로그 특성상 글을 정보를 습득하는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서 글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죠. 독자층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올려야 되죠.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물론 정보만 보고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내 블로그 이웃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체험, 경험, 생각 등을 녹여서 글의 신뢰성이나 재미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네 번째로는 창의적인 글, 즉 사진, 영상 올리기라고 제가 썼는데, 정보성 글에서 이 부분이 사실 어렵죠. 블로그 같은 경우 네이버 통합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만 보고 나가는 경우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구독자가 있는 것처럼 이 블로그도 서로 이웃이나 이웃들이 그냥 단순히 품앗이를 위한 아니면 뭐 상업성을 위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공감이나 댓글을 써주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메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글을 좋아하고 읽어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이웃, 그 다음에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단순 복사해서 붙여넣기 보다는 뭐 이런 정보성 글 같은 경우는 뭐 창의적인 글을 만들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종합해서 나의 생각과 의견들을 같이 믹스해서 넣는 것,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주고, 만약 이게 어렵다 하면은 이제 그 글 자체를, 정보성 글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이웃 추가 시도 무조건 하기보다는, 물론 초반에 블로그를 새로 개설해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활동 지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추가나 서로 이웃을 하고 품앗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부분을 봐서 상호 소통할 수 있고 정보 교류가 가능한 블로그 위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한다면은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고, 일 방문자 수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발굴했을 때 그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을 높여주기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게 레벨이 블로그 레벨 지수가 높아졌을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키워드도 많아지고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뭐 적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1000명 또는 2000명 정도의 블로그를 만드는 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